안녕하세요. 원프로의 트레이딩 지식 전달 채널원입니다. 오늘은 쉽지만 헷갈리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은 레버리지가 높으면 위험하다? 레버리지는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다. 고위험 고수익 하루아침에 졸부 하루아침에 전 재산 탕진? 이렇게 레버리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은 위험하다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첫 번째, 레버리지 개념과 활용 그리고 예시, 두 번째, 해외 선물사 이용 시 명목 레버리지와 실질 레버리지는 무엇인지, 세 번째, 그리고 어떻게 트레이딩에서 확률상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네 번째,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레버리지를 해외 선물사들은 높으면 1대 500까지 제공을 하고 누가 1대 500 레버리지를 사용해 가면서 거래를 하는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레버리지의 사전적 정의는 자산 투자로부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 자본을 끌어다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 전략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할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로부터의 수익이 차입 비용, 즉 이자를 지불하고 나서도 남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대출 및 각종 금융수단 등의 방법으로 추가 자금을 차입, 즉 빌려서라도 해서 자산 매입에 나섭니다. 부채, 즉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한 것입니다. 레버리지 개념을 실내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우리 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가 부동산입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모은 2억을 내고 8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구매한다면 레버리지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계산 방법 10억 나누기 2억, 즉 레버리지는 5가 됩니다. 여기서 빌린 8억은 은행에서 빌린 남의 돈입니다. 양날의 검인 레버리지의 상승 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해외 선물사의 유로달러로 상승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전에 이해가 쉬운 부동산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로 하겠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1대5 레버리지로 구매를 했고 5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14억이 되었다면 나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10억짜리 부동산이 5년 뒤 14억이 되었다면 수익률은 40%입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한 돈은 2억이고 수익 본 돈이 4억이니 수익률은 200%가 됩니다. 간단히 40% 수익에 레버리지인 5를 곱하면 200%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집값 8억 이상으로 하락 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5년 뒤에 집값이 8억이 되면 나의 돈 2억은 모두 없어지고 8억을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집값이 5년 뒤 8억 이하로 하락해서 7억이 된다면 모았던 돈 2억을 모두 잃고 1억이란 돈을 추가로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모았던 돈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양날의 검인 레버리지라는 인식이 있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실예를 보았으니 대표적인 해외 선물사 상품 유로달러 매매 시 작용하는 레버리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상품의 호가, 즉 환율이 1.28294일 때 1라, 즉 10만 유로를 매수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28,294달러를 지불하여 10만 유로를 구매하게 됩니다. 1대 500 레버리지가 적용될 때 나의 증거금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128,294달러를 500으로 나누면 256.588, 이렇게 나의 증거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만 유로를 500으로 나누면 200유로라는 값을 얻는데 여기서 현재 환율인 1.28294를 곱하면 똑같은 가격인 256.588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계산할 줄 알아야 나중에 트레이딩 시 어느 정도 암산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유로달러로 상승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위의 가정을 다시 가져와 1.28294이 1.3000이 되고 보유했던 10만 유로를 매도한다면 13만 달러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3 빼기 1.28294는 0.01706 나누기 1.28294 곱하기 100은 1.3297% 수익에 레버리지 500을 곱하면 664.85% 수익입니다. 증거금의 수익률을 곱하면 256.588 곱하기 괄호 1 더하기 6.6485는 1962.51331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위에 시나리오로만 흘러간다면 무척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하락 시의 시나리오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사들은 강제청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입금한 이상의 돈을 잃을 수 없는 보호장치를 사용 중입니다. 유로달러 하락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1.28294에서 1.28038 이상 하락 시 시나리오 나의 증거금은 256.588,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256불이 모두 없어지고 강제 청산되어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양날의 검인 레버리지 상승 하락 시뮬레이션을 보면 조금만 하락을 해도 포지션을 버티지 못하고 256.58불이 전액 손실 강제 청산 당하는 것을 위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감내할 수 없는 CFD 거래를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보기 전에 명목 레버리지랑 실질 레버리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명목 레버리지는 해외 선물사에서 흔하게 광고하는 레버리지 1대 500, 1대 200 등과 같이 내 포지션을 500으로 나눴을 때의 증거금을 명목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레버리지는 아닙니다. 실질 레버리지는 우리가 입금한 금액에 필요한 포지션 사이즈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실질 레버리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래하는 포지션과 입금하는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레버리지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래하려고 자하는 상품의 평균 1일 변동폭, 입금 금액, 동시에 포지션을 개설할 계획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거래 상품 변동폭은 매 상품마다 다릅니다. 유로달러의 경우 하루 평균 70핍에서 100핍의 변동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시 하루 변동폭이란 숫자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는 일라 거래 시 하루 변동폭이 1000포인트 즉 1000달러 수익 혹은 손실이 최대 손실 혹은 이익 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최대 손실 혹은 이익에 대한 판단이 선다면 1000불을 입금한 후 일랏을 거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짧은 하루, 즉 단기적인 변동성도 버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변화하는 핍 혹은 주간 변동되는 핍을 숙지하고 있어야 트레이딩하고자 하는 범위를 고려하여 매수 혹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동폭을 고려하면서 이미 입금 금액이 왜 중요한지 설명이 함께 되었습니다. 입금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지션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만 불 정도를 입금하고 일락 거래를 한다면 포지션이 청산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유로달러의 환율이 0을 가는 일은 매우 희박할 테니까요. 하지만 10만 불을 입금해도 100낫을 한 번에 거래한다면 변동성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대 500이라는 큰 레버리지가 크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왜 중개회사들은 1대 500, 1대 1000, 심지어는 1대 5000까지 주는 중개사가 많은 걸까요? 이거는 중개사의 인센티브에 달려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많으면 당연히 무리해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당연히 많은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소 또는 중개사에게 많은 수익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이고 레버리지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입니다. 레버리지를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오히려 포지션을 관리할 때 유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랏을 10만 불을 입금해 놓고 바이로 거래를 하는데 포지션 진입 방향이 틀렸다고 판단이 된다면 셀로 해징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더 파악한다면 효율적인 사용도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 선물사를 통해서 높은 레버리지를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낮은 레버리지는 맥스 드로우 다운 관리를 할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공마진 사용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사에서는 스탑 아웃 레벨 혹은 유지 증거금을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만 달러가 입금해 스탑 아웃 레버리지가 50%, 그 다음에 1.1200의 유로 달러를 매수했다고 가정합니다. 예로 넘어가기 이전에 평가의 탁장고랑 증거금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써놓았습니다. MT사에서 평가의 탁장고와 다른 내용이 거래창에 표시되어 있지만 계산하는 공식은 나와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실내로 넘어가서 레버리지가 1대 10인 경우, 그 다음에 1대 50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대 10 레버리지 상황에서 2만 달러를 입금을 하고 일랏을 거래했을 시의 증거금으로 잡히는 금액은 11,20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탑아웃 레벨이 50%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5,600불을 손실을 보았을 때 이 포지션이 청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현재 포지션이 다시 수익으로 올라가더라도 5,600이라는 공마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손실을 버티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로 포지션이 청산이 돼서 5,600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1대 50일 경우에는 맥스 드로우다운을 높게 쓸 수가 있습니다. 1대 50 레버리지 상황에서 일랏을 거래한다면 증거금이 2,240으로 잡히게 됩니다. 레버리지가 1대 50 그리고 입금액이 2만 달러인 경우는
증거금 비율이 893%로 잡히게 돼서 평가 예탁 잔고가 1120이 됐을 경우 강제 청산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 맥스 드로우다운을 더 넓은 폭으로 쓸 수 있고 포지션을 더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포지션을 버틴다는 개념은 사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환율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에 속합니다. 하지만 장기 트렌드는 강한 상품으로 대중이 고려를 합니다. 트렌드 매매 시 장기적인 포지션 보유가 불가하다면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